일본 제품 불매와 일본 여행 자제하기는 계속돼야 합니다. 베트남과 타이완에 대한 여행 자제도 함께 계속돼야 합니다. 저들의 입에서 다시는 냄비라는 비아냥이 나올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노 재팬 운동을 이끌던 여러 단체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하여 이 기회에 일본 등을 확실히 혼내야 하겠습니다. 일본 여행 가는 것은 자유지만 방사능 농약 잔류량 위험이 있어 일본 여행객에 대해서는 차등적으로 의료보험비를 올릴 필요가 있다. 자기부 담금도 올려야 함. 안녕하세요. 다음은 기사 내용입니다. 일본 여행사 관계자들이 갑자기 한국으로 대거 몰려와 그 진짜 의도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자국인들의 한국 여행 활성화가 목표인 듯 보이지만 속셈은 따로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일본 여행업협회 자타 관계자 등 14명은 한국을 찾아 곳곳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서울의 인기 관광지 경복궁과 통인시장을 찾았고 일본에서 크게 인기를 끈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의 주요 장소와 빈센조 촬영지인 청계천 세운상가를 둘러본 상태입니다. 그리고 강릉으로 이동해 미디어 아트 전시관인 바르떼 뮤지엄을 찾았으며 인천에 있는 복합 리조트 파라다이스 시티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국내 인바운드 여행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상호 여행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로 관광 교류가 중단된 지 약 2년 만에 이뤄진 방안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방문에 대한 진짜 의도는 따로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한국관광공사가 초청을 해도 지속적으로 무시해 왔었기 때문입니다. 여행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뀐 것은 2019년 수출 규제 전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2018년까지만 해도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해외여행지 1위는 일본이었습니다. 2017년부터는 2년 연속 한 해 700만 명이 일본을 찾기도 했습니다. 일본 소도시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중 한국인들이 80% 이상이었을 정도입니다. 오사카, 후쿠오카, 기타 큐슈 등으로 한국인 여행객이 급증했고 2018년 한 해 대마도를 찾은 한국인 수는 지역 주민의 14배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2019년 7월 한국의 수출 규제를 가해온 바 있습니다. 한국인과 정부, 기업들은 크게 놀랐고 일본의 뻔뻔한 행동에 분노했습니다. 이때 한국인들은 똑똑 뭉쳐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 및 방일 여행, 자제 움직임이 거세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당시 일본 관광청 장관은 한국인 대다수가 개인 여행객이어서 이들이 취소해도 큰 영향이 없다는 발언을 하며 불매에 기름을 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불매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일본을 찾는 한국인이 60% 이상 급감했던 것입니다. 일본 언론 일면 머리 기사에 한국인 관광객이 반토막 났다는 내용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자 일본 온천마을 유후인 거리는 한산해졌고 사가현과 도토리현 등 지방현들의 숙박시설은 최대 82%대 취소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감소폭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에 버금가는 수준이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직후인 2011년 4월 감소폭은 68%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본 수출 규제 직후인 2019년 7월 여행 수지가 포함된 일본의 서비스 수지는 2조 5천억 원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일본은 한국의 불매에도 애써 태연한 척 해온 바 있습니다. 수출 규제 직후 한국에서 불매가 퍼졌을 때는 한국인이 안 와도 다른 나라에서 많이 온다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2019년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3,200만 명 정도였는데 이는 전년 대비 2.2%가 늘어난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26% 급감하며 550만 명을 기록했고 수출 규제 직후 하반기로만 보면 60% 이상이 감소하며 일본에 타격을 줬습니다. 불매 당시 일본 소규모 현들이 우리 항공사를 찾아와 방안을 모색했고 일본 지방정부는 금전적인 지원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국인이 찾지 않아 일본 소도시가 붕괴 위험에 처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유명 관광지 교토에 파산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가 확산되자 일본 정부는 2020년 3월 한국인 입국을 금지했고 우리 정부 역시 마찬가지 대응을 한 바 있습니다.
일본이 잡았던 2020년 방일 목표 4천만 명이 물거품이 됐던 상황입니다. 여행객 급감은 양국에게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인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의 여행 수지는 5년 연속 연간 100억 달러가 넘는 적자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확산 후 지난해 여행 수지는 65억 달러 적자로 감소됐던 것입니다. 이는 해외여행 순출국자 수가 2019년 1121만 명에서 작년 26만 명대로 급감한 것이 이유였습니다. 한국은 한 번도 입국자 수가 출국자 수를 넘어서지 못했었고 그 영향으로 대부분의 여행 수지는 적자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05년 이후 16년 중 11년 동안은 대일 여행 수지 적자를 보기도 했습니다. 2018년에는 적자 규모가 37억 달러까지 올라갔을 정도입니다. 한국 관광객이 일본 지방 곳곳에서 엔화를 쓴 것입니다. 반면 일본은 그간 출국자보다 입국자가 더 많아 여행 수지 흑자를 기록해 오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진 2020년에는 일본의 여행 수지가 89%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평소 2조엔 이상 흑자를 보다가 2천억엔 정도로 급감했던 것입니다. 결국 여행 활성화는 일본 쪽에 더 유리한 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은 자국 여행도 버거워지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지역 철도는 여행자 급감의 적자가 누적됐다며 퇴선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휴고현과 도토리현 등 로컬선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며 중단을 선언한 것입니다. 철도 대다수가 민영화가 된 것 또한 적자를 버티지 못하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15일에는 일본 항공이 작년 실적을 발표했는데 기존 예상치 1460억엔 적자에서 수치는 더 악화돼 1770억엔 적자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국제화물 운송을 위해 노력했지만 기대치 이하였다고 토로했고 오미크론 영향에 일본 내 국내선 수요가 예상보다 크게 떨어진 것이 이유라는 설명입니다. 작년 4분기 약 60%였던 일본 국내선 평균 이용률은 올해 40%로 급감한 상황입니다. 일본 아나항공 또한 5월 국내선 중 34노선 1321편 간편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를 본 일본인들은 빨리 국경을 개방합시다. 이미 여행업계는 심각합니다라며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 여행 관계자가 한국을 찾는 것은 관계 회복을 통한 자국으로의 유치의 목적이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해당 뉴스를 본 일본인들의 반응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분위기가 서서히 한국 페이스로 가고 있는 느낌이 든다. 지금 해외에 갈 여유가 없다. 물가는 급등하고 엔화 약세가 가속화되고 있어. 국내 여행에 충실히 하는 편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1000원에 100엔이었는데 이제는 500원에 100엔이 될 것 같다. 한국은 물론 다른 해외국에게 못 가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 엔화 약세로 해외여행은 무리 국내 온천조차 사치다. 주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엔화 가치 급락에 해외여행을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최근 하와이 여행 상품을 잇따라 내놨지만 6일간 일정이 대략 31만 엔으로 나타나 현지 분위기는 싸늘합니다. 하와이에 대한 유류 할증료 또한 기존 12,700엔에서 배 이상 오른 상태입니다. 특히 원엔 재정환율이 한 달 전 1060원대에서 최근 960원까지 급락하며 그들은 한국 여행에 대한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달러화 대비 가치를 환산한 것이 재정 환율인데 일본 엔화가 원화보다 달러화 대비 더 빠르게 급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엔화가 지금보다 높았을 때도 일본인들의 구매력은 형편없었습니다. 한국인은 2015년에서 2018년 2300만 명이 일본으로 출국해 총 18조 8천억 원을 썼고 같은 기간 일본인은 939만 명이 한국에 입국해 6조 4천억 원을 쓴 바 있습니다. 상대국을 방문한 한국인 숫자는 일본인의 2.5배였고 쓴 돈은 한국인이 2.9배나 더 많았던 것입니다. 사용한 액수의 격차가 더 큰 이유는 1인당 소비 금액에서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한국인 한 명이 현지에서 쓴 금액은 79만 원이었지만 일본인은 한국에서 68만 원을 썼습니다. 결국 해당 기간 일본에 대한 여행 수지 적자는 12조 원을 기록했던 상황입니다. 엔화 가치 폭락으로
현재 일본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목욕탕에서의 수건 렌탈료도 100엔에서 150엔으로 인상됐고 사우나 시설 이용료도 150엔에서 250엔으로 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에서 목욕탕 관련 요금이 50% 이상 오르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일본 스테이크 체인점들 또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호주산과 자국산 쇠고기 값이 크게 뛰었고 미국산도 1.3배 이상 올랐기 때문입니다. 외신들은 구로다 총재의 최근 엔화 가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발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엔저가 일본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에서 크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스즈키 재무상 또한 가격 전가 및 임금이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엔저는 문제가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즉 나쁜 엔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0년 만에 가장 강한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저임금은 치명타라는 설명입니다. 일본의 실질 임금은 연 424만 엔으로 1990년 임금과 비교하면 4.4% 오르는데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중국 제조업을 견제하기 위해 암묵적으로 엔저를 용인하면서 엔달러 환율은 향후 150엔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이 가장 크게 기대하는 것은 엔저를 바탕으로 한 한국 관광객의 대거 유입입니다. 관광 목적의 일본 여행은 6에서 7월 정도면 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 규제가 풀려도 한국인이 일본을 찾는 비율은 과거보다 훨씬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불매를 계기로 일본에 대한 실상을 확실히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후쿠시마산 쌀과 식재료를 관광객에게 제공했던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주먹밥과 도시락, 호텔 등지의 식재료로 공급됐던 것입니다. 과거 고노다로가 연간 750만 명의 한국인이 와서 이들 음식을 먹어주는데 수입 규제는 의미가 없다는 언급을 해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반면 한국에 대한 인식은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중국이나 일본보다 한국에 긍정평가가 많았던 것입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코로나 대응이 결국 옳았다는 인식도 퍼지고 있습니다. 18일 미 국무부가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최저 수준인 1단계로 낮춘 것입니다. 전일까지는 최고 수준인 4단계였지만 하루 만에 일반적 주의 수준으로 바뀐 것입니다. 현재 한국에서의 코로나 치명률은 0.1% 정도라 위험성이 크지 않고 일별 확진자 수도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어 1에서 2주 후면 안정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일 한국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 관련 테마주가 다시 한번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사 관계자가 대거 찾는 상황에서 한국인의 단결과 저력이 다시 한번 나타난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더 이상 일본을 찾지 않는다면 그들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청중의 일부 의견.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 일본인 아주 나쁜 근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주의자. 우리 스스로 그들의 논리에 벗어나서 살아야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일본 정치인 거의 다가 남을 배려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합시다. 대한민국 국민 화이팅 하세요. 불매 운동 사라졌는데 철수하다가 다시 영업하던데 여행은 일본이 막아서 안 가는 거고 소재 국산화도 뜨겁게 외치더만 수입도 별 차이 없고 개발은 미미하고 제대로 정부가 빌어줘야지 말로만. 우리나라가 항상 더 많이 가고 더 많이 쓰고 했군요. 내일 무역도 항상 적자인데 관광 적자는 둘째치고 무역 적자를 흑자로 돌려놓을 만큼 우리나라의 기술이 발전했으면 좋겠네요. 한국인에게 특별히 우호적인 국가가 전 세계에 널렸는데 굳이 한국인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국가에 가서 돈을 쓸 이유가 있을까요? 한국인은 혐오당하며 돈 뱉어내는 현금 인출기가 아닙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